네, 김학용 소장과 함께하는 CES 2023 둘러보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린 CES 2023에서는 어떤 미래가 그려졌을까요? CES 2023에 내돈내산 사비 100%로 열정을 가지고 다녀오신 IoT 전략연구소 김학용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IoT 전략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2년 전까지는 이제 순천향대학교에서 사물인터넷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뭐 그전에는 뭐 삼성 SDS, 그다음에 LG U+에서 뭐 IoT나 그 당시에는 이제 M2M이라고 했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 뭐 RFID, 뭐 이쪽 분야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냥 뭐 TMI이긴 하지만 요즘 더 글로리라고 이렇게 아, 드라마 네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어린 명호의 어, 고모부 됩니다. 이렇게 또 예, 만나뵙게 돼서 이래야지 또 영광인데요. 이렇게 주목을 끌 수 있으니까. 예. 네, 이제 또 본격적인 그 CS 이야기에 네. 앞서서 그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서 답변을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3개국에서 네. 3,100개 이상의 기업이 네. 참여한 이번 CES에서 어떤 기술이 또 주목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첫 번째로는 CS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예,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CTA라고요. CS 2023, CS를 이제 주관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6대 기술 트렌드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네,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분위기는 얘가 이제 작년에는 하이브리드로 개최가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프라인도 열리고 온라인도 같이 열리고, 그다음에 그 전해에는 온라인으로만 열리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린 다음에 코로나가 딱 터졌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상 100%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렸거든요. 규모 면에서 보면은 그 참가자 수, 관람객 수가 11만 5천 명 정도였는데요. 3년 전에 18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그 숫자는 거의 비슷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시장을 좀 많이 오셨다라는, 관람을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 CES에서 소장님께서 또 직접 찍어 오신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네네. 영상들이랑 사진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뭐 이제 사실 제가 4일 내내 전시장을 좀 둘러보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마 절반 조금 넘게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IoT 전략연구소이다 보니까 좀 IoT 쪽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좀 몇 개 찍어왔고요. 대표적인 회사, 먼저 이제 아마존과 구글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치캐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한 영상인데요. 예, 여기는 먼저 아마존 부스에 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저렇게 지구 모양의 전시품도 있었었고, 일반 이제 아마존은 스마트홈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집, 거실 뭐 그런데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사용되는 시나리오를 선보였고요. 저 제품은 아마존의 헤일로 라이즈라고 하는 비접촉 그 수면 측정 센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킨들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전자책 리더인데요. 이번에 이제 필기가 가능한 제품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필기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아마존 에코쇼 15인치짜리 제품이고요. 음,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에로라고 하는 아마존이 인수한 회사인데 라우터, 무선 라우터 공유기 만드는 회사고, 요거는 이제 아마존하고 협업하는 이제 도어락 회사들. 그다음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보면은 세제 아래쪽에 이제 검은 여기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좀 끊기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라브라도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출품을 했는데 저 선반에다가 이동형 선반입니다. 물건을 이렇게 실으면 저 물건이 저렇게 냉장고 안에 쏙 들어가고 이제 얘가 이동을 하면 문이 닫히고, 또 만약에 저서 물건을 꺼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까지 딱 가서 높이 조절한 다음에 물건을 딜리버리 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국내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앰비언트 쪽에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앰비언트의 이제 기본이 음성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음성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제 물건들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자동으로 이제 사람이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그런 컨셉인데, 뭐 저런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었죠. 네, 또 또 다음 다음, 예. 영상. 예, 다음은 이제 그 구글인데요. 구글은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홈 쪽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멜터 기술을 활용한 그 전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여기 조명 스위치가 핸드폰 근처에 딱 가게 되면은요, 핸드폰 화면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타났다, 스위치가 나타났다라고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QR 코드를 저렇게 딱 찍으면은 이제 그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스마트홈에 연동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쓰고 싶어도 굉장히 뭐 등록하고 설정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걸 이제 그 자동화 시켜놓은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이제 아까 그 부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시나리오별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나리오, 예. 그다음에 여기는 뭐 어떤 특정한 지역에 들어가는, 그 옆쪽인데요. 특정한 지역에 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커튼이 닫히고 뭐 조명이 꺼지고 그런 이제 자동화된 시나리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핸드폰 하나로 지금 여기 보면 한 5개 정도의 스피커하고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그 5군데에다가 동시에 음악을 내보내고 개별적으로 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영상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스마트 스피커가 있는데 그쪽으로도 보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TV로도 보낼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거 외에 이렇게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음성으로 모든 스피커에서 동일한 음악이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그 지역에만 소리가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거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스피커에서 나오던 소리가 핸드폰으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음악이 움직이는, 디바이스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도 이제 앰비언트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과 구글은 그럼 앰비언트 기술로 CES에서 신기술을 이제 뽐냈다면 국내 기업들, 예, 국내 기업을 좀 보기 전에 하나 또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신기한 그런 이제 전시품이 있었었는데요. 그 아까 터치캐스트라는 회사, 네. 예, 그거 하나 더 보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치캐스트라는 회사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작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아마존 부스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었고요. 너무나 이렇게 이제 그 시연을 했는데 인상적이어서 저 영상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찍었는데, 이게 제가 좀 손떨림이 있든지 좀 이게 화면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오프라인, 실제 오프라인 매장,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매장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장에 들어갔더니만 벽면이 다 디스플레이로 돼 있고요. 가상 공간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벽의 한쪽에는 가상인간 직원이 있고요. 이 사람이 아이폰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더니만 이제 벽 한쪽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제가 구매한 제품이 딱 내려오는 거죠. 그럼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 대부분 이렇게 헤드셋 쓰거나, VR, AR 그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제페토나 뭐 로블록스처럼 PC나 핸드폰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제약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헤드셋을 쓰고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 이제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저는 그런 시나리오라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또 국내 기업. 예. 네, 그리고 또 그 모빌리티가 또 이번 CES에서 또 하나의 주인공이었는데요. 네네.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슬라이드가 좀 잘못 들어가 있는데, 예. 요거는 그 LG전자, 이제 먼저 LG전자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LG전자는 부스 입구에 이렇게
그 공면형 디스플레이 260장 정도로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일출인가 아마 뭐 그런 제목으로 이제 그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막 너무 영상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앞에서, 제가 이거는 마지막 날 사람이 없을 때 찍은 건데요. 처음에는 아래쪽은 안 보입니다. 사람으로 꽉 차서. 예, 그 정도로 이게 그 관람객들의 이제 시선을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 앞에 보시는 거는 무드업이라고 하는 냉장고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좀 소개가 되긴 했는데, 저 냉장고 표면에 색깔이 저렇게 바뀌는 그런 제품입니다. 핸드폰 앱으로 자신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 패널 안쪽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피커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패널을 이렇게 떨리게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런 이제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위기에 맞는 음악,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타임이다 할 때는 뭐 분위기 있는 음악이 좀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 음악을 트는데 냉장고 표면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스피커가 안 보이는데 스피커의 기능이 존재하는 거고요. 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전시가 돼 있지만 실제 집에 설치할 때는 부엌 인테리어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게끔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냉장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컴퓨팅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무선 그 TV입니다. 보통 TV 하면은 뭐 인터넷 케이블도 들어가야 되고 전원선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 두 가지 선이 다 없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배터리를 좀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배터리로 TV를 구동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원은 이제 그 유선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영상 전송만 무선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와이파이 6 에코 기술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막 보급되고 있는데, 걔가 최대 전송 속도가 한 10기가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뭐 고해상도 영상이라도 충분히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내년 정도, 2024년 정도가 되면은 표준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와이파이 7 기술이 나옵니다.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리에서 최고 속도가 30기가 bps. 뭐 우리 뭐 5G가 20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물론 나오지도 않죠. 예. 근데 이제 그 5G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뭐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예. 있는데, 네. 그럼 그 배터리 무선 충전 기술도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TV 같은 것도 무선 충전 기술로 구동이 나중에는 가능할까요? 예, 나중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무선 충전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 요번에 이제 전시회를 보니까 무선 충전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4곳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한 1와트 미만으로 무선 충전을 하는데, 어떤 데는 15와트까지 전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15와트 정도면 이게 TV를 볼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동시에 여러 대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합니다. 예. 예, 다음에 보실 제품은 이제 무선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렇게 보면은 화면에 뭔가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면서도 뒤에 손바닥이 그대로 이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뒤에 벽도 지금 보이고 있죠. 제가 여기 이제 사람들 뒤로 가서 딱 보니까 이렇게 그 불이 켜져 있고요. 저 반대편에 있는 TV가 그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리창을 이런 TV로 한다라면 평상시는 투명하다가 뭐 이제 자신이 원하는, 오늘은 좀 바닷가에서 뭐 일을 하고 싶다 하면 바다 화면을 이제 뭐 틀어놓는다든지, 뭐 숲속 화면을 틀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좀 화려하게 전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괜찮았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뭐 이거 외에도 이제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나온 제품이긴 하는데, 테이블하고 공기청정기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발만 살짝 갖다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뭐 냉장고라든지 한번 딱 터치하면은 문 열렸다가 뭐 일정 시간 동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그런 냉장고들도 있었었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제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이 삼성이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아마 전시에 참가한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앞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입장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가장 먼저 갔는데도 한 5분 정도 줄을 섰다가 들어갔고요. 뭐 그 다음에는 한 30분 이상 줄을 섰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굉장히 실망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좋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실망한 이유는 그냥 삼성은 요번에 이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제 에코, 그린 그쪽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강조한 게 저 스마트 띵스 에코시스템입니다. 삼성의 이제 스마트 띵스라는 거는 스마트홈 플랫폼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기들을 연동을 시켜서 아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뭐 자동화된 앰비언트 환경을 구축해 주겠다 뭐 그런 컨셉인데 저렇게 우리 스마트 띵스에는 많은 기업들의 제품이 연동된다.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글이 그랬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합니다. 그 구글은 그걸 다 이렇게 실제 물론 약간 이제 미리 만들어진 영상들도 좀 있긴 했는데 다 이제 그걸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딱 가면은 알아서 커튼이 내려오고 불이 꺼지는 걸 아까 이제 보셨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약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만 딱딱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뭐 이렇게 카투홈 홈투카 집에 차에서 집 안에 있는 걸 제어하고 집에서 차 안에 있는 차의 기능의 일부를 제어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부스만 구성해 놓고 말았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초기에는 뭐 이렇게 통신도 안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TV도 꺼져 있고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해결이 돼서 뭐 좀 이렇게 데모도 보여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실망 좀 스러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핸드폰하고 뭐 노트북, TV하고 이제 연동시켜서 쓸 수 있다라는 것들도 그냥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성의 없이 전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허브 에브리웨어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허브 에브리웨어라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스마트홈을 구성함에 있어서 허브 장치를 집안에 곳곳에 에브리웨어에 놓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스마트홈을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거실에 하나, 뭐 건너방에 하나, 한 2개 정도 있으면 되고요. 하나만 있더라도 최근에는 얘네들이 이제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사실 문제없이 잘 동작하거든요. 우리가 뭐 100평대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30평 내외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허브가 1~2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가전을 하다 보니까 냉장고도 허브가 돼야 되고 TV도 허브가 돼야 되고 방 안에 있는 뭐 모니터도 허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별도의 또 허브 장치를 냈습니다. 근데 그 가격도 뭐 한 130불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그런 제품인데 별로 이렇게 좀 방향성을 좀 잘 못 잡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반면에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은 아까 보셨지만 스피커를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뭐 알렉사 어떻게 해줘, 오케이 구글 어떻게 해줘, 예, 이런 식으로 그 인터페이스를 어디에나 두는 그런 어프로치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는 저는 아마존이나 구글 방식이 좀 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좀 저 전략을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2번째 스피커를 출시한다는 소문이 돌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제어용 태블릿도 출시하겠다. 그런 이제 발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발표까지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제품들이 다 드랍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됐다. 제품까지 만들어 놨대요. 뭐 몇만 개인가 몇십만 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완전히 다 그냥 중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돌아다니는 소문은 있는데 제가 소문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뭐 내부적인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방향이 맞았다라고 보는데 좀 힘싸움에서 지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SK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SK 계열사들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뭐 전기차 쪽 관련된 배터리나 뭐 에너지 쪽 관련된 회사들이 나왔는데 주로 이제 친환경 쪽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게 입구 부분에 있는 영상인데 세계 유명한 그 조형물들 있잖아요. 뭐 저기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에펠탑 같은 것들 저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물에 잠기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삼성 뭐 LG, SK나 이렇게 대기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사실 다양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 스타트업들 유레카관에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뭐 이제 뭐 대학교 연구소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까지는 또 이제 다 일일이 소개를 좀 이렇게 못 시켜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모빌리티에 관해서도 예. 예, 모빌리티 쪽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시가 있었었는데 먼저 가장 이제 주목을 끌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요 이제 BMW의 D라는 아이비전 D라는 제품입니다. 얘는 사실 별거는 없고요. 저기 차 표면이 색깔이 저렇게 변합니다. 요 차 표면의 색깔이 변하는 거는 저게 이제 전자 잉크, 이 잉크라고 하거든요. 그 이페이퍼를 써서 이제 색깔을 저렇게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고요. 여기 말고도 이제 폭스바겐에서 제가 그건 촬영을 못 했는데 폭스바겐에서도 소리에 따라서 차 표면의 색깔이 바뀌는 이제 그런 이제 전시를 이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런 차를 끌고 다니다가 뭐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제 이게 보험비가 그렇죠. 뭐 수리비나 하여튼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오히려 피곤할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저런 걸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이제 지금 이제 뭐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소니하고 그 혼다가 이제 합작사를 만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또 주목을 받았던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고 하는 소니하고 혼다가 만든 이제 신생 합작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아필라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전기차이자 이제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그런 차인데 전면 모습이고요, 이렇게 후면 모습이고 차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이대로만 나온다라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내부 모습인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앞에 대시보드가 전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고급차들은 거의 이런 추세로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필러 투 필러 디스플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둥과 기둥을 잇는 디스플레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여기도 디스플레이가 크지만 뒷좌석에도 이제 다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다라면 차 안에서의 시간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뭐 영상도 시청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핸드폰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랬던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답답해서 뭐 TV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큰 화면으로 보거든요. 자동차도 이제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바뀌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안에서 이제 뭐 인터넷 쇼핑이나 뭐 검색이나 그런 것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엔터테인먼트가 중심이 될 텐데 차 안은 엔터테인먼트로 가득한데 차 밖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의 색깔을 차 안과 바깥을 이렇게 연동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 우리 퀄컴 하면 이제 뭐 스냅드래곤 해가지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칩셋을 만드는 회사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회사도 트렌드가
이제 핸드폰에서 모바일로 넘어간다라는 걸 꿰뚫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5G라는 글자를 못 봤거든요, 거의. 예, 물론 이제 군데군데 5G 기술을 썼다라는 게 있었었는데 5G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모바일은 거의 사라지고 모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전면에 나섰는데 퀄컴도 이제 그 모빌리티를 위한 그런 이제 칩셋을 개발하겠고 이제 그 모빌리티 하면 자율주행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퀄컴은 저런 식으로 인카 그 엔터테인먼트 그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큰 대시보드 넣고 뒤쪽에도 이제 스크린을 집어넣는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은 딱 그런 걸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한 2, 3년 정도 저는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동차에도 그랬죠. 아까 냉장고. 예, 뭐 냉장고나 그런 데도 그랬죠. 그다음에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다 디스플레이잖아요. 물론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빠진 부분이 제가 좀 아까 저기 정리를 하다가 좀 위치를 잘못 넣어놨는데요. 아이쿠야. 예, 요거인데요. 여기도 이제 컨티넨탈의 대시보드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아까 필러 투 필러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굉장히 길다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운전대가 있지만 나중에 운전대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이쪽 끄트머리에 있는 음악을 제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쫙 손을 뻗는 것도 좀 무리잖아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안 된다라면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컨트롤 패널을 이렇게 따로 넣습니다. 근데 컨트롤 패널을 딱 보면은 좀 특이하거든요. 나무 색깔인데 이 안쪽에는 뭔가 이렇게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저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그냥 나무 모습으로 돼 있다가 손을 딱 근처에 갖다 대면은 저게 딱 뜹니다. 아, 또 센서가 또 따로 탑재가 네네네.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이렇게 딱 들면은 화면이 켜지는 것처럼 그냥 디스플레이였다가 거기에 이제 꺼져 있다가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건데 얘는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는 건데 평상시는 나무처럼 보이다가 디스플레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인터페이스 그 채널이 평상시엔 안 보이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이런 기술들이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CT에서 뽑은 또 6가지 네.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키워드가 네. 있었잖아요. 그 네. 키워드와 함께 그 소장님이 뽑은 이번 CES 2023 기술 예.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일단 그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이제 CES 2023의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번 주제가 Be in It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영어 좀 잘 하시나요? 조금 합니다. 예, 저 Be in It, 저기 Be in It 그 안에 있어? 뭐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했는데 저기 빠져들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빠져들어야 될까? 맨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전시회에 빠져들어라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빠져들다라는 개념이 이제 몰입하다라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메타버스가 중심인가 보다. 예, 그런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전시회를 딱 보다 보니까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빠져들다, 몰입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현실에 집중하라라는 좀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디지털 기술이 지금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은 현실 세계와 떨어진 가상 세계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이 됐는데 이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은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생활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TA가 뽑은 6가지 트렌드하고 이제 제가 뽑은 이제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왼쪽 편에 이제 CTA가 뽑은 6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노베이션이라고 돼 있고요. 저기 이제 기업을 위한 뭐 기술 혁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동안 이제 돈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술 기업들이 돈을 찾아서 간 곳이 결국은 기업 쪽이라는 거죠. 사실 비즈니스를 할 때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기업 자문을 할 때 하는 소리가 웬만하면은 B2B부터 시작을 해라. B2C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충분히 많은 고객들을 모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냅니다. 10,000원을 낼 때는 그냥 내는 게 아니거든요.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낸다라고 생각할 때 10,000원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그런 가치를 얻어낼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전기세만 한 달에 잘 절약해도 10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5만 원짜리 솔루션을 10만 원짜리 솔루션을 사서 쓰는 거죠. 왜 매달 10만 원씩 전기세를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 시장부터 먼저 두드려야 되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화두가 됐던 게 기업에선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는데 그거하고 이제 맥이 딱 맞았다라는 거죠.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고 솔루션 사업자들은 돈이 나올 곳을 찾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맞아서 그 엔터프라이즈 쪽에 이제 집중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모빌리티입니다. 요거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쪽, 5G 모바일은 사라지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모빌리티 쪽이 이제 좀 강조가 됐는데 한 가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자율주행 기술은 당장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몇 년 안에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동차에서의 자율주행은 사실상 미루고 그 자동차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제 존 디어라는 회사의 뭐 트랙터 그런 데서의 자율주행 아니면은 휠체어에서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 도로에서 다니는 건 아직 조금은 예. 제약 조건이 좀 적은데, 뭐 드론 말고 이제 UAM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런 데서의 자율주행은 가능한데 자동차는 좀 밀어보자. 대신에 좀 더 현실성이 있는 인카, 아까 인비클 엔터테인먼트 그쪽으로 좀 가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뭐 지속 가능성, 흔히 ESG 그쪽하고 이제 그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SK에서 네네. 봤던 그런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뭐 환경 보호하자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IT 회사들은 전기 에너지 절감, 뭐 삼성, 구글, 뭐 LG 그런 데들은 에너지 절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을 맞췄고요. 또 하나가 요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기 서스테너빌리티 이 관점에서 이제 저 개념이 좀 더 이제 확장이 돼 가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지구가 지속 가능한 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러려면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일종의 약간 서바이벌 하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서비스 쪽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에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이거 사실 이 모델은 일반적인 모델이긴 하거든요. 전기차를 출품을 했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좀 비싸잖아요. 보통 한 30-40% 이상 비싼데 이 빈페스트의 전기차는 가격이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저렴하지 하고 봤더니만 배터리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차에 포함이 돼 있긴 하는데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만 제 소유고요. 이 배터리는 그 캐피탈 회사의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기차를 쓸 때마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16만 원 정도 구독료를 내는 거죠. 네. 예,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하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얘기가 나왔다가 좀 말이 많았었는데 BMW에서 구독 서비스를 냈었습니다. 어떤 구독 서비스를 냈느냐? 우리 이렇게 엉뜨라고 하죠. 열선, 네네. 예, 아니면 핸들 열선, 네. 예, 그거 구독 서비스를 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건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옵션도 아니고 그냥 디폴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한 달에 뭐 몇천 원씩 받으면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반발이 많아서 아, 한국은 대상국가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서비스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제 위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딩스라는 회사는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인데 뭐 체중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 요번에는 이제 소변을 측정하는 소변의 이제 성분을 예, 검사하는 이제 그런 제품 유스캔이라는 제품을 들고 나왔는데 그걸 변기에다가 딱 걸어놓고 이제 저희가 이를 보죠. 이제 뭐 소변을 보면은 그 소변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의 뭐 소변에는 뭐 당은 어떻고 뭐 산도는 어떻고 호르몬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뭔가 건강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품은 한 50달러, 60달러밖에 안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카트리지를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서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분석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예, 그러니까 뭐 기기값이랑 서비스 비용이 아예 별도라는 분리돼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 구조죠.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또 영상에는 없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아까 이제 소니, 닌텐도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엑스박스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제 게임을 그냥 제가 타이틀을 사서 쓸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게이밍 같은 것들을 스트리밍 게이밍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일반화가 돼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 테크놀로지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노령화가 되니까 이제 또 오히려 또 헬스 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끌었던 부분이 아까 그 소변 쪽 회사가 3개나 제가 본 게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수면 관련된 제품 아, 그거 아마존 그 수면질 예, 그 그런 무선 거 예, 예, 센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대도 있었었고, 예, 우리나라 뭐 안실이나 에이슬립 같은 그런 회사들도 있었고, 뭐 텐마인즈라는 회사가 열 숫자로 열이라고 하잖아요. 마인즈 마음심, 예, 열심히 하겠다는 뭐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뭐 베개를 또 출품하기도 했었었고, 뭐 그리고 유달리 많았던 게 안마 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내에 제 느낌으로는 뭐 코자자 같은 회사 빼놓고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안마의자 회사가. 그리고 중국의 안마의자 회사, 한국의 안마의자 회사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힘드니까 거기서 이제 예, 이제 쉬다가 구경하고 그러는데 쉬는 것도 또 줄을 서야지 쉴 수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었었고 이제 또 하나가 정신 건강 쪽도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뇌파를 분석해서 뭔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솔루션들. 뭐 예를 들자면 이 제품은 작년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본에 이제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인형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애완동물 키우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인형인데 얘를 이렇게 딱 안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쓰담쓰담 해주면 얘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어떤 인형이 있는데 이게 그 인형 입에다가 손가락을 딱 넣으면은 그 인형이 손가락을 깨물어 줍니다. 예. 우리 이제 어린애들 보면은 쫙 막 불안할 때 이렇게 입에다 손을 넣고 막 깨물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인형을 갖고 있다 거기다가 넣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마음의 안정을 이렇게 취하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베개는 네. 혹시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아, 지금 그것도 어떤 뭐 수면의 질을 측정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소리를 이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사실 지금 어떤 회사는 이제 침대에 우리 몸이 누르는 압력으로 센싱을 하는 회사도 있었었고 어떤 회사는 이제 그 우리 잠잘 때 하는 소리로 이제 하는 회사도 있었었고 어떤 데는 결합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회사는 제가 좀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기억나시면 네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하고 웹 3.0이었는데 이제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 AR 쪽 완전히 구분됐고요. 그다음에 현실과 결합하는
이제 그 부분 현실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간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웹3는 저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차에서의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소비를 하려면은 누군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약간 이제 추정만 지금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쪽에서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요. 뭐 편집 툴도 제공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제가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하고요. 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광고가 실리게 되면은 그 광고비를 서로 이렇게 나눠 갖는 이제 쉐어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개념이 벌써 웹 3.0의 개념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웹 3.0은 사실 그걸 분산시켜 놓고 제 가상 공간에다 제 컨텐츠, 제 저작물들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 컨텐츠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이제 수익을 제가 거의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익은 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 여기 비용 같은 것들도 제가 다 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플랫폼 이용료. 예, 예. 그렇죠. 플랫폼 이용료, 인프라 이용료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그 창작자라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비용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되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상화되기가 불가능하리라고 사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 3.0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의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아까 뭐 대부분 기업들은 다 수익 쉐어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좀 더 높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마 좀 3.0으로 가는 것들을 최대한 저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뭐 3.0이 이제 잘 쓰일 그런 분야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요게 이제 그 CTA가 말한 6가지 트렌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뽑은 주요 트렌드는 그냥 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및 비전보다는 실용성과 현실성을 강조를 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요번 CES는 혁신적인 기술이 안 보였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작년이랑 좀 방향성이 다르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저 혁신의 부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뭐 혁신이 부재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터치캐스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기술이 새로운 기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이제 소개는 안 드렸지만 그 존 디어라는 회사 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술을 일반 자동차, 승용차에서는 사실은 현실화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은데 농장에는 얘가 뭐 이렇게 하다가 약간 삐끗해도 피해가 별로 없잖아요. 뭐, 예, 그렇죠.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인명 피해는 최소한 없으니까 농작물은 좀 손해를 볼지 모르더라도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존 디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씨앗을 파종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제 씨앗을 파종한다든지 기계가 씨앗을 파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쫙 뿌리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씨앗 하나를 심고 그 위치에다가만 물을 쫙 뿌려줍니다. 또 일정한 위치 지나간 다음에 씨앗 뿌리고 물을 고기에만 딱 뿌리고 뭐 그런 식으로 현실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의미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그런 게 더 진정한 혁신이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모바일에서 모빌리티로 넘어갔다 이건 뭐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이 안 보였습니다. 예. 아까 뭐 중국 하면 사실 5G 쪽이 좀 강하거든요. 화웨이. 예, 화웨이나 이제 오포, 비보 뭐 그런 회사들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예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죠? 관람객들 중에도 중국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그 미중 관계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이제
뭐 저기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홈 쪽이나 IoT 쪽을 가보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스마트홈 디바이스는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예. 좀 그냥 방향을 좀 튼 거네요, 중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중 관계 때문에 대립 때문에 나올 수 없는 하웨이 같은 회사들은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 전형적인 가전 회사 TCL, 뭐 하이센스 이런 회사들은 나왔고요. 물론 하이얼 같은 회사는 안 나왔지만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만드는 뭐 투야라는 회사, 뭐 그다음에 너무 많은데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좀 많아서 이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이런 회사도 있었나 하고 보면은 중국 회사. 뭐 서양인이 있어서 여기 뭐 어디 본사가 어디냐 하면 저 심천이다 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중국 쪽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같은 이제 그 미중 관계 속에서 좀 현실적인 얘네들도 해법을 찾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CS에 못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조만간 있을 MWC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유럽 국가들하고의 어떤 유대 관계를 좀 강화하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과 반미 뭐 이런 식의 구도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지 않나.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의 시작은 생존이다.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B2C보다는 B2B를 강조를 하고 서비스 모델을 일반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하고 그린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에서 강조를 하는데 이제는 저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디폴트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예전에는 이렇게 막 많이 우리는 이렇게 막 사람도 실시간으로 몇십 명 인식할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모든 제품에 저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아까 존 디어 제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농약을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그 기계가 딱 가면서 아래 밭을 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다가 잡초가 보이면은 그 위치에만 농약을 딱 뿌려줍니다. 아까 씨앗 뿌리고 물 뿌리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잡초를 인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 뭐 잔디 깎기 기계, 잔디 깎기 그 기계에도 잡초를 인식해가지고 거기 잔디 깎기 기계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잔디를 깎는데 뭐 장애물들이 있다. 그럼 걔네들 피해가는 거.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장애물이 있다. 피해가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 강아지 똥이 있는데 옛날 청소기는 강아지 똥을 그냥 밟고 지나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피해가는 거. 그런 식으로 그냥 일상생활에 인공지능이 지금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연결을 넘어 이제 앰비언트, 캄테크 서비스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우리는 뭐 어떤 기술 써서 이제 디바이스를 연결시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요번에도 뭐 그런 제품들이나 얘기들은 많이 있었었지만 그 다음이 뭐냐? 아까 구글이나 삼성이나 뭐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제 연결이 다 됐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화된 서비스를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서비스, 캄테크 서비스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메터 표준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스마트홈이나 IoT 쪽을 지금 안 보셔서 메터가 얼마나 지금 많이 메터 관련된 제품이 나왔는지 모르시는데 뭐 일단 아까 이제 스마트홈 제품들은 다 우리 올해 내 메터를 지원을 하겠다. 좀 더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를 하면은 빠른 데는 2분기, 늦은 데는 4분기.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업그레이드, 펌업이 가능한 것들은 이미 다 됐다.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모달하고 이제 고객 경험을 강조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화면 터치를 했다가 음성으로 하죠. 동작으로도 하고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의 명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서 기계와 사람이 소통을 한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트윈과 MOT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메타버스 오브 띵스의 약자입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잖아요. 사물들을 가상세계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까 대표적인 터치캐스트의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연결되는 거. 그게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윈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결합한 메타버스 기술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고,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그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차량에 다양한 센서들이 부착이 되잖아요. 이런 센서들이 주행을 하면서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D 맵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 그런 기술들도 좀 많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 기술, 보시라는 기업이 센서 기술을 이제 굉장히 어필을 좀 했고요. 자동차에 한 44개 정도의 센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주행과 관련해서. 근데 그 중에 22개를 이제 보시가 집어넣고 있다라고 할 정도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이지 않는 기술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이 제품인지 뭐 환경인지 잘 구분이 안 됐다가 필요한 상황에 얘들이 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됐고, 아까 무선 기술, TV도 무선, 충전도 무선. 그다음에 이제 백색 가전이라고 말씀을 저희 한자를 써놨는데, 옛날에는 백색 가전 하면 흰색 가전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백색 가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일백백자를 써놨거든요. 색깔이 막 바뀌는 겁니다. 아까 LG 냉장고. 예, 냉장고도 그랬죠. 그 다음에 뭐 TV도 예를 들어서 투명이 됐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색깔을 만들 수가 있고, 자동차도 그랬었고, 굉장히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선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아까 이건 말씀드렸는데 수면, 소변, 정신 건강 쪽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기술,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활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기술들이 또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또 노령화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노령화. 예. 그리고 그 앰비언트 기술에 관해서 계속 네. 그 세계적으로 주목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기술 경쟁을 하는 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는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그 활용하는 기준이 사용자 중심, 현실 중심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즉 사용자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기술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침에 출근할 때 현관 앞으로 딱 가면 현관에 있는 센서 등이 딱 켜지죠. 네. 제가 불을 안 켰는데도 지가 알아서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 또 꺼지고요. 회사에 도착해서 건물 앞에 딱 도착했더니만 문이 알아서 쫙 열립니다. 제가 오는 줄 알고. 네.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닫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서 해주면서 이 사람이 현실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기술의 적용 방향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저기도 제가 써놨는데, 구글 같은 회사, 아마존 같은 회사, 아까 데모도 저 영상도 보셨지만 이 두 회사는 2019년, 2020년부터 회사 비전을 앰비언트로 바꿨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쪽에 올인을 하고 있죠. 근데 저 회사는 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로 돈을 벌리면 한 10년 정도 걸릴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두 회사도 메타버스로는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지금은 now and here,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사용자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된 앰비언트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용어를 좀 다르게 쓰는데, 작년 3월 달부터 캄테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21년 말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 가전 부문, 그 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부문, 그쪽을 합쳐서 DX 부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고객 경험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캄테크를 얘기를 했는데, 그 개념적으로는 앰비언트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1월 2일 날 LG전자가 우리도 올해부터는 앰비언트 컴퓨팅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CES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를 이미 대기업들은 다 지금 이제 자기네 어떤 비전이나 전략으로 뽑고 있고, 이제 그 약간 후발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런 흐름을 좀 캐치를 해서 세상의 변화에 맞게끔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계속 트렌드를 보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이거 앰비언트가 이제 곧 대세가 되겠구나 해서 옆에 보이는 이제 책을 사실은 또 이제 엊그저께 1월 15일 날 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앰비언트 기술에 관해서는 소장님께서 그 저희 포디에스와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네. 이제 다다음 주죠. 예, 아마 1월, 설명절 지나고. 예. 네, 1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스마트폰 이후 15년을 지배할 기술, 앰비언트 컴퓨팅의 이해를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소장님 그 내년 CES에 방문할 독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좀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거 이제 제가 좀 순서 없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CES에 가실 때는 그냥 놀러 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 혹은 뒤에 약간 여유 일정을 두어서 뭐 이왕 간 김에 관광까지 하면 이제 좋겠지만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예, 전시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시에 그냥 돌아다니시면은 생각보다 얻을 수 있는 게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요번 이제 CTA 저희 전시회를 주관한 CTA가 혁신 제품도 이제 혁신상 수상하는 제품들도 소개를 해주고 뭐 이번에는 어떤 테마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하고 뭐 관련된 영상들이 좀 나오거든요. 기사들이 나오는데 최소한 그거라도 보면서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나는 좀 포커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축구장 뭐 한 26개를 합친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는 한 3곳 내지 4곳 정도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볼 수 없으니까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되겠죠. 오늘은 어디 보고 내일은 어디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기 있는 부스 뭐 삼성이라든지 여기 보면 SK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런 데는 사람들 숫자를 통제를 합니다. 안에 부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 그 앞에서 이제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어쩔 때는 한 30분을 줄 서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볼 수 있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을 줄 서는데 낭비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부스는 하루에 한 곳 정도씩만. 예,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오늘은 뭐 삼성을 꼭 봐야 되겠다 하면 그날 첫 방문지로 삼성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줄을 안 서도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요거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 한정희 부회장님이 오셔가지고 VIP 이렇게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냥 막아놓고서 좀 아무래도 이제 높은 분이니까 쾌적하게 보시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VIP 투어할 때는 좀 사람 통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회를 보면 이제 첫날, 둘째 날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마지막 날은 집에 가고 싶어서 일찌감치 이제 떠나시는데 저는 첫날도 좋긴 하는데 마지막 날 좀 열심히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 구글 부스 앞이고요. LG전자 내부입니다. 다른 때는 이게 뭐냐면은요. 구글 부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는 그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가면은 들어갑니다. 혹시 마지막 날이 조금 한산하긴 하네요. 그렇죠. 예. 여기도 LG전자인데 막 빼곡했는데 마지막 날 갔더니 막 이렇게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입구에 있던 그 디스플레이 예. 사진도 이제 마지막 날 그렇죠. 찍은 예. 거 첫날 그런 찍은 기분. 것도 있는데 거기는 아까 막 아래에 사람들이 꽉 차 있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좀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좋은 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실 분들은 지금 이게 대한항공 티켓인데요. 날짜가 1월 7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CS 2024가 그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아마 이렇게 4일 동안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7일 날 이제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국내선은 나중에 끊어도 될 것 같아서 그 시애틀까지 가는 티켓을 먼저 지금 끊어놨습니다. 마일리지로요. 물론 이제 현찰로 끊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마일리지를 쓰려고 미리미리 그러니까 어쨌든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티켓을 예매를 하시고 호텔도 예매를 해 놓으시는 게 이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번에
갈 때 저는 3달 전에 티켓하고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적어도 한 30% 이상 저렴하게 예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정말 되겠습니다. 그 미리미리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이시겠네요. 사실 그 도시 안 라스베가스 안에서 돌아다니는 뭐 비용이나 그런 것도 꽤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 정말. 그 안에서는 이제 주로 택시보다는 우버를 많이 타고 있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가격이 뭐 짧은 거리 가도 한 10불 정도에서 10,000원 정도 이상은 나오긴 하는데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게 좀 저렴한 편입니다. 택시는 거의 한 20불 이상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달라진 부분이 그 우버나 리프트가 너무 이렇게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그런 차들을 세우면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호텔들은 우버를 탈 수 있는 우버 스탑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딱 안내판에 우버 타는 곳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차를 호출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S 전시장과 주요 호텔들 사이에는 전시 기간 동안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좀 좋죠. 네. 네, 이렇게 그 오늘 웨비나에서는 생생한 현장감과 함께 국내외 기업들의 CES에서 소개한 기술과 트렌드 그리고 CES 방문 팁까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침부터 웨비나를 찾아주신 독자분들과 발표해주신 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